당신은 지금 직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까? 혹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꿀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길잡이 배지그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이막, 즉 퇴직이나 퇴사 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직장을 떠난다는 건 단순한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탐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퇴직과 퇴사를 어떻게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현실적인 준비를 통해 작은 도전을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네트워킹과 지속적인 성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인생 이막을 자신 있게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 퇴직 퇴사 이후의 감정 이해하기. 퇴직이나 퇴사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그 직장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흔히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챕터에서는 퇴사 후 여러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1. 퇴직과 퇴사가 가져오는 감정의 변화. 직장을 떠난다는 건 단순한 이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우리의 자존감,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가치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직장 내 역할로 규정지어 왔기 때문이죠. 2.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꾸기. 하지만 이런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허함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은 사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여러분이 그동안의 습관이나 패턴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 감정을 다루는 방법, 자기 돌봄의 중요성. 이런 감정의 변화를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자기 돌봄이란 단순히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4. 자아 탐색의 기회로 삼기. 퇴직 후의 공백기를 자아 탐색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왜 내가 퇴사를 결심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5. 현실적인 감정 관리, 목표 설정과 소통. 현실적인 감정 관리를 위해서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또한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 이 챕터에서 우리는 퇴직 후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퇴직이나 퇴사가 가져오는 다양한 감정들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바탕으로 나만의 가치를 어떻게 재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2 나만의 가치 재발견하기. 이제 우리는 퇴사 후의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나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더 이상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직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마주하다. 직장을 떠나면서 직장 내의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이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직장 내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숨겨왔던 열정과 관심사를 다시 꺼내보세요. 취미 활동이나 과거에 놓쳤던 꿈에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강점과 재능 탐색하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빛이 나나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즐거움을 느끼나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때 희열을 느끼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점이 이전 직장에서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기.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은 때로는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생긴 지금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온라인 강의나 워크숍 혹은 독서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쌓는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나의 가치관과 철학 정리하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 명예, 자유, 가족 또는 사회에 대한 기여 등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퇴직 후의 인생 설계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나만의 인생 비전 수립하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인생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비전이란 앞으로의 삶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꿈을 의미합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 설정해준 목표가 아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은 구체적일수록 좋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계획을 세워보세요. 결론. 나만의 가치 재발견은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나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은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재능,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배움과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은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3. 현실적인 준비와 계획 세우기. 이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목표가 있어도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위해 어떤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 상황 점검하기.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금융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비와 예비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저축, 투자, 연금 등 모든 금융 자원을 꼼꼼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준비. 퇴직 후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직을 원한다면 해당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커리어에서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리더십 경험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새로운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3. 창업을 꿈꾼다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조사. 만약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시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자본, 운영 비용, 수익.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되는 리스크와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창업은 매우 도전적인 과정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다면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4. 네트워킹과 멘토 찾기. 새로운 커리어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네트워킹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은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 이미 경험이 있는 멘토를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멘토는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네트워킹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5.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 퇴직 후에는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직장이라는 규율이 사라지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정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이 성공의 열쇠. 이 챕터에서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준비와 계획을 다루었습니다. 금융 상황 점검, 새로운 커리어 준비, 창업 계획, 네트워킹과 멘토 찾기, 그리고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까지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만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작은 도전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4: 작은 도전에서 시작하기. 이제 여러분은 퇴직 후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만의 가치를 재발견했으며 현실적인 준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실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거창한 목표를 처음부터 설정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작은 도전에서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쌓고 점차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작은 목표 설정의 중요성. 무엇이든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얻는 성취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매일 30분씩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작은 목표들이 모여 결국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탐색하기. 퇴직 후에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탐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여러분의 새로운 커리어나 인생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요리 강습을 들어보고 이를 통해 푸드 블로거나 요리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취미가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작은 프로젝트 시작하기. 작은 프로젝트는 큰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점차 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작더라도 시작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작은 도전을 시작하면서 실패는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작은 실패는 큰 실패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앞으로의 더 큰 도전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5. 긍정적인 마인드셋 유지하기. 작은 도전을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작은 실패는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이고 더 큰 도전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 줄 것입니다. 결론: 작은 도전이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 이 챕터에서는 작은 도전에서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취미나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서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러한 작은 도전을 기반으로 네트워킹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5 네트워킹과 지속적인 성장. 퇴직 후 인생 이막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여러분은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챕터에서는 어떻게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네트워킹의 힘 혼자가 아닌 함께.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트워킹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거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킹은 단순히 정보 교환을 넘어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해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킹의 핵심은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상호 협력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이나 이벤트에 참석하고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2. 멘토와의 관계 구축. 성공적인 네트워킹의 일환으로 멘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는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방향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줍니다. 멘토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세요. 이는 여러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멘토는 꼭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선배나 동료도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배움과 자기 개발.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배움과 자기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새로운 강의를 수강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장시켜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같은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커리어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4. 피드백을 통한 성장.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개선해 나가세요. 피드백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얻는 성장의 기회는 매우 큽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유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여러분이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은 기본입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정신 건강 관리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결론 지속적인 성장과 네트워킹이 성공을 이끄는 열쇠. 이 챕터에서는 퇴직 후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열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킹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네트워킹의 힘, 멘토와의 관계, 지속적인 배움과 자기 개발, 피드백을 통한 성장,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퇴사 후 인생 이막을 여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나만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현실적인 준비와 작은 도전을 통해 점차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순간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자신 있게 설계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인생 이막을 힘차게 열어가세요.